네, 안녕하세요. 흥반장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정말 주짓수의 기술이 실전에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도 기술 영상을 여러 개 찍어서 올렸고, 여러 주짓수 유튜버 분들의 그 채널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술 영상 같은 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영상들을 이제 보다 보면 댓글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요. 그 댓글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신기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보이지만, 반대로 저게 실전에서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좀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짓수 기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술이 마찬가지죠. 모든 기술이 그 기술을 안다고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나서 그 기술을 숙달을 시켜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정말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몸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기술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배운다고 했을 때 기아를 바꿀 줄 알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고, 악셀을 밟을 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운전을 잘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운전을 여러 번 많이 해보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처음에는 욕도 많이 먹고 하면서 그 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을 키우고 경험치가 많이 쌓여야지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처음에 배우고 머리로 익혔다고 하더라도 바로 몸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몸으로 분명히 익혀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술을 봤을 때 눈으로 보고요, 머리로 익히게 되죠. 그리고 그걸 연습을 통해서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유튜브를 보고선 그 기술을 익히는 거는 정말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익히는 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댓글에서 쓰신 것처럼 그 기술을 봤다고 해서 당연히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술을 연습을 하고 정말로 내 걸로 만들고 싶다면 체육관에 가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서 계속 숙달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주짓수 영상을 찍고 기술을 올리시는 분들은 주짓수에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이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주짓수를 이미 수련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더 팁을 드리고,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쓰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의 그런 노하우와 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주짓수를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내 팁을 공유함으로써 도움을 좀 드리고자 그런 목적으로 기술 영상을 촬영을 보통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본다고 해서 바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거는 주짓수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싱, 킥복싱, 유도, 레슬링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그 기술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몸으로 계속 익히고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기술은 동작만 안다고 해서 사용이 되긴 어렵고요. 그 동작 플러스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작과 타이밍이 같이 완벽하게 딱 합이 맞았을 때 기술은 성공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상대방의 레벨에 따라서 그게 조금씩 난이도 차이는 있겠죠. 상대방이 만약에 정말로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라면 그 내 기술에 대해서 반응도 훨씬 더 잘 할 거고요. 그리고 방어하는 방법도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동작과 더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운동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굉장히 허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게 뭐냐면, 주짓수 체육관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기술의 좀 레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스파링을 하게 되면 밸런스, 중심도 굉장히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아직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기술을 굉장히 쉽게 허용을 하게 됩니다. 뭐 서브미션도 마찬가지고 스윕 같은 거, 뭐 가드 패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주짓수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싸움의 상황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싸움이 나면 어떻죠? 굉장히 흥분돼 있고 굉장히 상대방을 막 한 번에 보내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막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동작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한 동작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하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서서 막 서로 막 주먹을 날리면서 싸우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서로 막 부둥켜서 막 옷 잡고 늘어지고 막 머리카락 잡고 막 늘어지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지쳐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서. 내가 펀치를 날리는 데 있어서 한 방 한 방 굉장히 풀파워로 모든 에너지를 써서 펀치를 날렸기 때문에 체력 고갈이 굉장히 심한 거고요. 그리고 호흡도 굉장히 빨리 올라오겠죠. 그게 또 이제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체력적으로 훨씬 더 빨리 그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체육관에서 그런 흥분되어 있는 사람, 주짓수를 배우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방법들을 배우고 연습을 한다면 굉장히 쉽게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시 주짓수에서는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 입문 과정에 들어와서 배우는 컴배티브 과정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주짓수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위주로 먼저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컴배티브 과정을 마스터하고 그 위로 올라가서 마스터 사이클 과정을 가게 되면 상대방도 이제 주짓수를 배웠을 수 있잖아요. 주짓수를 배운 사람은 그럼 내가 어떻게 상대를 할 거냐, 나에게 굉장히 많은 기술을 시도를 할 거고, 뭐 스윕이라든지 서브미션, 뭐 방어도 할 수 있고, 이런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상대할 거냐, 그런 기술 대 기술로 싸우는 방법들을 익히게 됩니다. 예전 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주짓수라는 거를 이제 배웠지만, 주짓수 체육관에서 주짓수를 배운 게 아니고요. 그때 이제 강남에 있던 이제 진무관 가라데라는 가라데 도장에서 이제 주짓수를 배웠습니다. 진무관 가라데는 이제 종합격투류 가라데예요. 그래서 이제 주짓수도 같이 하는 그런 가라데였는데, 거기서 처음 주짓수를 이제 접했고, 제가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저희 반에 허구한 날 뭐 계속 시비를 걸고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뭐 평소에도 뭐 굉장히 좀 화가 많고, 막 보는 사람마다 괜히 막 툭툭 건들고 시비를 막 걸고 다니고 막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저한테 너무 좀 심할 정도로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평소에는 싸움하는 거를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싸움을 좀 피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심하게 계속 뭐 저를 시비 걸고 이제 건드려서 뭐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는데, 그때 저도 이제 같이 말싸움을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열받았는지 저한테 이제 갑자기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뭐 밀치고 저를 이제 넘어뜨렸는데, 제가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가드로 상대방을 이제 끌고 갔어요.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바로 이제 상대 친구가 이제 제 위로 넘어지면서 이제 손을 바닥에 짚겠죠. 짚을 때 제가 이제 손목을 잡고 이제 팔을 걸어서 이제 기무라 암락을 이제 잡았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좀 얼마나 이제 부상을 입힐 수 있고 위험한 기술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무라 암락 그립을 잡아놓고 이제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만할래? 아니 계속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 친구는 당연히 그만두지 않겠죠. 굉장히 흥분돼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욕도 하고 막 계속 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살짝 더 꺾었습니다. 꺾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막 엄청 아파하면은 이제 잠깐 좀 놔주고 다시 좀 타협을 하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좀 셌어가지고 싸움을 그만두지를 않더라고요. 자기가 또 굉장히 쪽팔리기도 했겠죠. 자기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제압을 당했기 때문에 자존심도 굉장히 많이 상했을 거고요. 결국에 싸움은 이제 주변에 구경하던 친구들이 말렸어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뭐 다른 변화가 일어나거나 하지도 않았고, 서로 뭐
그 친구도 싸움을 그만둘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이제 싸움을 말려서 그렇게 싸움이 종료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저도 주짓수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뭐 한 2달 됐나? 뭐 1달 됐나? 뭐 그때였는데, 그게 이제 체육관에서 계속 형들이랑 연습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많이 싸운 건 아닌데, 좀 희한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알게 모르게 좀 싸움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싸움은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시비를 걸고 이제 마찬가지로 저를 이렇게 좀 밀치고 좀 넘어뜨렸는데, 보통의 싸움은 이제 서서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는 결국 막 치고 받다 보면 서로 막 자꾸 늘어지는데, 저는 그 당시에 뭐 그라운드에 대한 전혀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가 뭐 넘어뜨려도 뭐 크게 버티거나 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그라운드로 끌고 가게 이제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복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복 자켓 있죠. 자켓도 입고 있던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주짓수를 처음 다녔을 때 배운 기술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시저스 스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특기가 이제 시저스 스윕인데, 그 당시에 그 친구의 자켓을 잡고, 이제 소매를 잡고, 이제 시저스 스윕을 시도해서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스윕을 이제 넘겼고, 이제 마운트로 올라타서 그 친구의 이제 손목을 잡아놓고 제압을 해놨던 적이 있습니다. 뭐 같이 뭐 맞받아 막 때리거나 하진 않았고요. 저도 이제 운동을 그 당시에 취미 이상으로 이제 배우려고 이제 했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막 함부로 좀 이렇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짓수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친구를 좀 제압을 해놨었고요. 네, 이런 부분이 주짓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움이 났을 때 같이 치고받는다면 내가 이길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을 또 다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아직 주짓수를 배우기 전에, 그 당시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복싱을 좀 1년 정도 배웠었는데, 그때 뭐 초등학교 때 배운 게 뭐 얼마나 뭐 그러겠냐 싶지만, 그래도 그때 막 대회도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했는데 이제 중학교 때 저희가 남자 중학교였는데, 워낙에 막, 정글 같은 곳이었습니다. 막 굉장히 싸움도 막 많이 나고요. 그랬던 학교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옆반의 친구가 저한테 계속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했었어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자꾸 이제 시비를 좀 걸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어떻게 또 싸움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막, 남자로서 뭐 자존심도 있고, 또 어린 나이에 또 혈기도 있고 해서, 또 제가 배웠던 복싱을 이용해서 막 이 친구를 막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뭐 제가 이겼는데, 그 이후에 좀 마음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가 입술이랑 코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다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뭐 가서 사과도 하고 하긴 했는데, 그 이후로 그 친구랑 관계가 완전히 뭐 회복되긴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타격기 기술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방어 목적, 그리고 상대방을 좀 다치게 하지 않는 목적으로 내 몸도 보호한다 라는 목적에서 봤을 때는 주짓수가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화를 이제 저 경험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복싱으로 싸웠을 때는 뭐 제가 졌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도 때렸으니까 그 친구가 다쳤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주짓수로 싸웠을 때는 제가 이제 싸움을 뭐 사실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죠. 그 당시에 그냥 싸움을 저는 계속 그냥 멈추려고 했던 거고, 제압을 해놓고 했는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다치지 않았고 상대 친구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이제 주짓수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짓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주짓수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목적을 어떻게 잡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뭐 시합을 나가서 이제 자아실현을 하고 뭐 나는 뭐 굉장히 막 경쟁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스포츠 주짓수를 배워서 거기에 맞게 이제 수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만약에 일어날 싸움에 대해서 내 몸을 방어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좀 다치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문적으로 이제 주짓수를 배워서 그런 부분에서 잘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만들어져 있는 게 그레이시 주짓수고요. 왜냐면 이제 일반적인 체육관에서 다루는 이제 브라질리언 주짓수, 스포츠 주짓수는 타격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술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전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주먹을 날리고 스탠딩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라운드 상황에서도 주먹을 날릴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게 그레이시 주짓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수련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뭐 일반인이랑 정말로 만약에 싸움이 난다고 한다면 그라운드로 상황이 갔을 때 정말 진짜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고요. 이런 부분은 뭐 댓글로 또 뭐 공감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배워보시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이제 댓글들을 많이 보면 실제로 운동을 배우시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그렇고 진짜로 제대로 운동을 배우신 분들은 사실 그런 댓글을 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제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의심이 많이 드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그냥 가까운, 요즘 도장 너무 많잖아요, 주짓수. 그래서 가셔서 배워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